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요즘 집값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바로 전셋값이라고 하는데요. 매매 시장은 좀 주춤한데 전세는 오히려 더 빠르게 오르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시장에서 아예 사라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전세 매물. 과연 수요자들은 주거 전략을 정말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부동산 관련한 나에게 맞는 전략이나 투자 고민 있으신 분들 오늘도 역시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해 보시죠.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02-2638-3963번 서울 전화 02-2638-396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할게요. 부동산 가이드 어느덧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왔습니다. 저희 다양한 부동산 이야기로 또 마무리 즐겁게 해주실 분 함께 모셔보도록 할게요. 위버라인의 우아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버라인 우아미 이사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고요. 이번 주도 정말 반갑습니다. 네, 5월 9일이 되면 이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라는 좀 기준점이 되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만큼 5월 9일 전에 팔아야 된다, 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지금 예민하게 또 보고 있는 부분이 이 5월 9일이 지나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니면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는 전세 매물 자체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 시장에서는 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인데요. 어제 발표된 이 한국부동산원의 이 주간 동향을 좀 살펴보면요. 이 서울의 매매 가격은 주간으로 봤을 때 0.1%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62주 연속으로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강남 3구라든지 그 용산구와 같은 이제 최상급지 비싼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이제 포진을 하고 있는 그런 자치구는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외의 자치구 중에서 강북구는 0.27%, 그리고 강서구는 0.24%, 성북구는 0.2%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월별이 아니라 주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상승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기도권도 지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 중에서도 광명 같은 경우는 0.42%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게 주간이기 때문에 0.4% 정말 큰 숫자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 초부터 시작한 이런 아주 극심한 양극화, 많이들 양극화를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은 지금 10억에서 15억 정도 사이의 아파트가 많은 그런 자치구의 거래가 활발해서인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키 맞추기, 갭 메우기 이런 효과로서 최상급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좀 따라 올라가는 그런 현상도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전세 매물 없다라고 하는데요. 전세가도 상승률을 좀 살펴보면 전세가 서울의 전체적으로는 0.17%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광진구가 0.31%, 성북구가 0.30%, 노원구가 0.30%, 송파구가 0.28%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주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파른 상승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특히 전세 같은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는 시세가 반영되지 않은 그런 거래도 같이 합산이 되기 때문에 그 상승세는 요거보다는 더 크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전세 가격이 이제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실제로 이 전세 매물을 구하지 못하다 보니 매매를 또 전환하는 수요들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진짜 5월 9일 이후로는 또 어떤 방향으로 어떤 트렌드로 갈지 참 궁금합니다. 이렇게 좀 불안한 부동산 시장인 만큼 여러분들 고민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전화 주시면 저와 함께 그 고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지역의 이제 주간 상승 동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5월 9일 이후에 정말 집값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이 부분 또 지켜보시면서 전략들 잘 세워보셔야겠습니다. 역시나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궁금하신 부분 언제든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가 생방송 중에 뭐 전화, 문자 상담 당연히 도와드리고 있지만 오프라인 자리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고 깊게 이야기 나누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자리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최근에 많이 이제 보시는 분들 보면 투자할 때 보시는 분들이 이제 재개발 투자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아파트 투자는 이제 사실상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좀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재개발 빌라 투자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계신데요. 네, 재개발 투자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혼자 공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1대1 상담 주셔서 대면 상담을 통해서 또 깊게 그리고 또 실제로 매물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1대1 상담 신청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제는 이제 금액대별로 나한테 맞는 투자처 찾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뭐 청량리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 남산 자락에 있는 재개발들 그리고 뭐 서계 청파에 있는 재개발 그리고 뭐 공동역에 있는 재개발 그리고 뭐 사당동에 재개발 등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들 내가 어디를 얼마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이니까요. 1대1 상담 신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산으로 어디 지역을 들어갈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신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 부분 이야기 나눠보시고 나에게 맞는 전략들까지 한번 챙겨가 보시기 바랄게요.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참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인사 나누는 동안 문자 들어온 게 있어서 하나 만나보고 가도록 할게요. 816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5년 전 딸에게 광명 11구역 24평을 증여를 했습니다. 딸이 유학을 해서 학비 대출이 1억 5천이 넘는데요. 그래서 이곳을 팔아서 빚을 갚고 양재동 모아타운 내 주택을 투자금 한 5억 정도로 갈아타기 하면 어떨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따님을 위한 고민이신데 지금 일단 가지고 있는 빚을 좀 갚으시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고민이시거든요. 어떻게 좀 움직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문자 상담인데요. 네, 뭐 내용을 보면은 이제 뭐 광명 11구역, 네, 광명 11구역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11구역을 지금 5년 전에, 네, 5년 전에 증여로 딸한테, 따님한테 증여를 하셨다고 했고요. 요거를 지금 처분해서 서울에 좀 요지에 있는 재개발을 투자하고 싶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문자 상담이기 때문에 좀 체크할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증여를 통해서 5년 전에 하셨다고 하면은 이제 2월 과세 부분들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네, 2월 과세. 그러니까 증여를 하게 되면 이 증여한 시점에 취득가액에 따른 그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증여한 이후에 10년 안에는 그 증여한 사람의 최초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세를 물게 되는 그러한 2월 과세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하셔서 이거를 내가 지금 팔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요 증여 받은 것을 이제 파신다고 하셨는데 광명 11구역 굉장히 위치 좋습니다. 광명역 사거리역에서 오른쪽에 좀 위치한 부분인 건데 세대도 많고 꽤 좋은데 요거를 또 지금 팔게 되면은 관리 처분이 나 있는 관처가 나 있는 그런 이제 구역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실거주 10년에 그리고 5년에 실거주 5년에 보유 기간 10년 요거를 이제 채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내가 팔 수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 이걸 팔 수 있다 하면은 저는 광명 11구역 과감하게 처분하시고 서울에 있는 유망한 재개발 지역으로 오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이제 양재동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양재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양재동 관심 가져보는 거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양재동의 모아타운이 진행되는 이 부분은 양재 2동이고요.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오른쪽에 위치한 이 블럭입니다. 네, 그래서 이 블럭 안에 이제 모아타운이 한 23년도 요때 한창 이제 모아타운
이제 공모한다고 주민 설명회 하고 동의서 받아서 이제 신청하고 그런데 이제 한 군데 빼고는 다 미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6구역도 있고 요쪽에 이제 1구역도 있고 요쪽에 이제 2구역도 있는데 이 6구역, 1구역, 2구역이 그때 당시에 23년 당시에 모아타운 한창 진행을 했었고요. 24년도에 이제 6구역하고 2구역은 미선정 그리고 1구역은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왜 지금 주목해야 되냐면 이때 당시에 이제 뭐 공모할 때쯤 모아타운 이제 공모 신청 들어갈 때쯤 엄청나게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이제 강남 지역인데다가 그때 당시에 좀 선제적으로 일원동의 모아타운으로 이제 선정된 적도 있고 해서 굉장한 기대감으로 좀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매물도 이제 없는 그런 현상을 보였다가 이제 미선정 된 다음에 좀 매물도 많이 나오고 지금은 좀 사기가 그때보다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매물들이 금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공략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지역들이 이제 모아타운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반대하는 분들이 좀 많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미선정이 됐었는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모아타운에 이제 탈락한 이후에 건산일이라는 것이 이제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큼 한 2년간은 신축이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노후도도 좀 만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신속통합 우리 신속통합 재개발의 노후도도 원래 이제 66점 몇 프로였는데 그게 이제 60%로 떨어졌습니다. 30년 이상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좀 기준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 지역들이 지금쯤이면은 신통으로도 이제 트라이 할 만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정보가 있으셔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촉이 좋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를 지금 아주 저렴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공략해 보는 것도 좋은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또 신속통합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뭐 이러면은 확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입지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양재동 공략해 보시는 거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광명 11구역은 일단 매도를 하시고 지금 양재동 보고 계신 곳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요, 이사님 저희가 극적으로 전화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네, 추가 질문 있으신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방금 문의 주신 부분을 이렇게 상담을 도와드렸는데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세요? 네, 저희가 팔면은 그 양도세를 한 2억 정도 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내가면서까지 이거를 바꿔 갈아타는 게 좋겠는가 그거를 알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 부분 먼저 도와드리면 될까요? 네네. 네, 이사님과 말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네네. 상담 양도세가 이제 알아보시니까 팔 수도 있고 2억 정도가 나온다고 하시는 거죠. 네. 네, 고민이 되시겠어요. 네. 혹시 지금 서울에 살고 계실까요? 외국에 있어가지고요. 그러시구나. 그게 이제 10년 보유 5년 거주를 안 했는데 네. 비거주자로 해서 네. 할 수는 있는데 세금은 2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네. 이제 문자로 봤을 때는 관초가 났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부분이면은 일단 제가 왜 여쭤봤냐면 네. 서울에 오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청자님도 아실 거예요. 이 광명에 처음에 요거 재개발되기 전에 가격하고 재개발되고 나서 이제 아파트가 공사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올랐던 그런 모습들. 근데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가격은 이제 단계적으로 많이 오르거든요. 그런데 이 오르는 폭은 서울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서울에 꼭 거주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 한국에 거주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묻어두는 개념으로 가신다면은 저는 더더욱 서울 쪽으로 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광명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어요. 광명에 물론 7호선도 있고 서울과의 접근성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좋은 단지인 건 맞는데 그리고 제가 왜 서울에 사시냐고 왜 물어봤냐면 이제 재개발이 실제로 선정된 것들 그런 거 사실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5억이면은.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신속통합 선정된 데들 아니면은 뭐 구역 지정된 데들 이런 데도 사면 좋은데 일단 신속통합 재개발은 토우제가 기본이기 때문에 예, 서울에 살면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서 이제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을 공략을 하셔야 되냐면 예, 모아타운 아니면은 역세권 활성화. 네. 예, 요런 쪽을 좀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정된 거를 좀 위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금액이 이제 5억 정도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요 갈림길이거든요. 재개발은 이 얼마나 진행이 빠르게 되는지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지 요거 하나랑 입지랑. 그래서 요 두 개를 다 만족하면 이제 너무 비싸지는데 좀 이제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죠. 선정이 되고 최상급지는 않은 곳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선정이 조금 이제 앞두고 있는데 뭐 용산이라든지 이런 양재동을 갈 건지 예, 그렇게 네.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선정된 지역 중에서는 신속통합은 이제 못 가니까 그런 거 말고 이제 모아타운이나 역세권 활성화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네. 제가 어디를 갈지 몇 군데만 좀 찍어볼게요. 뭐 제 말이 뭐 다 네. 정답은 아니겠지만 네. 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5억 정도면 자양동도 한번 보시는 거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네. 보시면 자양동에 선정되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이 나오거나 뭐 관리계획 구역 지정도 똑같은 말인데 그렇게 된 지역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건대입구 모아타운 77226 여기도 한번 보시면 5억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799 네, 여기도 보시면 4억이나 5억 정도나 요 정도로도 투자할 수 있으신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재동은 네, 양재동은 가셔도 돼요. 지금은 가셔도 돼요. 네, 왜냐하면 이제 양재동이 한창 네. 모아타운 한다고 했을 때 여기인데 이제 6구역, 2구역, 1구역 이때 뭐 모아타운 신청하고 이때 뭐 한창 올랐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 2년 정도, 그러니까 미선정되고 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사그러들었어요. 그래서 네. 싸게 살 수 있는 매물들이 왕왕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6구역, 1구역, 2구역. 예, 그래서 6구역하고 2구역 위주로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6구역이나 2구역이나 모아타운은 이제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6구역은 신속통합으로 갈 것 같고 2구역은 도심복합을 고민하지 않을까. 조건들이 맞거든요. 이제는. 네. 예전에는 좀 맞진 않았어요. 예, 신속통합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남산으로 한번 가보면 네, 남산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가셔도. 네. 남산 쪽으로 가보시면 네. 네, 여기는 다 신속통합이기 때문에 선정된 거보다는 선정되기 전에 지금 동의서 진구하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그런 쪽을 가셔도 너무 좋아요. 남산은 진짜 너무 좋으니까 이제 뒤쪽으로 남산, 아래쪽으로 이제 용산 민족공원 쫙 보이는 그런 뷰니까 네. 요런데 이제 용산 4구역이라든지 남산 3구역 요런 곳도 공략을 해보시면 한 5억 내외로 5억 안짝으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보를 얻으셨으니까 또 한번 이제 검색해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고 어디가 또 좋을지 좀 추려지면은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전문가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시청자님께서 목소리가 정말 고우셨는데요. 네, 지금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모아타운이나 뭐 역세권 활성화인데 그 중에서도 좀 선정된 곳 위주로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지역들 몇 군데 좀 말씀해 주셨거든요. 뭐 자양동, 양재, 남산 등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지역들 한번 비교 분석해 보시다가 또 추가적인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저에게 상담 요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저희가 전화, 문자 뭐 두 가지 다 열어놓기는 하지만 전화 주시면 더 다양하게 또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고 추가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뭐 편한 대로 연락 주셔도 좋지만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또 이외의 부분은 오프라인 자리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화면을 통해 주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금액대별로 이제 투자를 어디에 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주신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동산 이야기들 한번 시원하게
다양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랄게요. 궁금하신 사항은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상담 나눠봤고요. 이번에는요, 저희 알짜 투자 지역들 한번 알아봐야겠죠. 저희 매 시간마다 투자 성지로 불리는 곳 지금 돌아가면서 한 군데씩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이사님,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투자 성지 맞습니다. 용산으로 가보도록 하겠고요. 네, 용산도 이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왼편 여기를 보면은 이제 왼편에 서계동 그리고 청파동 요 지역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계 청파 지역은 한 3, 4년 전부터 재개발이 선정되고 뭐 구역 지정되고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전부 다 하나씩 빠짐없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서계 청파 재개발이고요. 그 일대에서 좀 마지막 남은 이 청파동 3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지금 고러한 상태인데요. 사실은 고러한 상태가 투자하기에 소액으로 접근하기에 아주 적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 시간마다 정말 살고 싶은 지역 소개해 주시는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또 더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지역이네요. 용산 쪽으로 가볼게요. 그중에서도 이제 청파동 3가가 지금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하시니까 오늘 하나씩 한번 파헤쳐 볼 테니까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키포인트부터 한번 챙겨보시죠. 첫 번째는 입지입니다. 역시 뭐 입지부터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용산의 입지는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또 강조해 주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으시겠죠, 이사님? 네, 용산은 너무 좋습니다. 이 25개 자치구에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정말 그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에 위치를 해 있으면서 요즘 핫한 한강 라인, 한강을 가장 많이 끼고 있는 자치구가 바로 용산구이고요. 이 용산구는 특히나 이 지금 용산민족공원 이제 공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이제 예전에 미 8군이 주둔했던 그 지역이 이제 통째로 이제 하나둘씩 나가면서 개발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용산 정비창 부지 15만 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도 지금 유휴 부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도심에 세계적인 도시의 도심에 이렇게 유휴 부지가 크게 있다라는 거는 대단한 그런 개발 호재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지역이 대대적으로 지금 개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게다가 그 양쪽으로 해서는 거의 이제 아파트가 없고요. 저층 주거 밀집지들이 있는데 그 지역들이 지금 거의 전체가 다 재개발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완전 뭐 재개발의 메카, 개발의 메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용산구입니다. 이 용산구는 입지적으로 보면 이 서울 기본 플랜에 따르면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에서도 7광역중심 중에 하나이고요. 이 3도심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이 용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 그 한성이라고 불렸던 그 조선시대의 그런 서울, 한성부 보면은 이런 도심, 그 성내 바로 아래쪽에 있는 곳이 예로부터 이제 용산구 계속 있었던 그런 구 도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구 도심인 만큼 여러 가지 그런 낙후되었던 부분들이 이제 일제히 다 같이 바뀌면서 지금은 정말 투자의 성지라고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용산구입니다. 네, 3도심 중심에 있고 한강변까지 끼고 있는 서울의 진짜 중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다음 키포인트 바로 체크를 해보시면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도심, 그러나 낙후 개발 진행 중입니다. 맞습니다. 도심 중에 도심인데 일부 낙후된 지역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 건데요. 개발이 좀 잘 되고 있을까요? 네, 이제 이 서울역에서 이제 왼편에 있는 이제 청파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서계 청파동 일대입니다. 행정동 이름이 전체가 다 청파동입니다. 그래서 청파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요. 서계동 그리고 청파동 1가, 2가, 3가로 법정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한 18,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청파동이 진짜 전체가 다 재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 유래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청파동 이름이 예쁜데요. 이 푸른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푸른 야산이 있었던 데서 유래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 서계동은 이 서쪽에 이 경계라는 그런 뜻을 가졌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서계가 됐다라고 합니다. 위치를 보면 이 서울역이 있고요. 이 왼편에 위치해 있는 이쪽 일대가 청파동입니다.
예, 그 서울역은 이 오른쪽으로 타고 오른쪽으로 내리고 네, 그러한 이 이제 그러한 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요쪽 일대는 이제 상권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서울역의 이 오른쪽 편으로는 굉장히 이제 큰 업무 빌딩들이라든지 뭐 사람들 유동 인구라든지 굉장히 뭐 활발하게 뭐 마트도 있고 뭐도 있고 이제 상권이 굉장히 발달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로부터 이 서울역 뒤편 뒤편이기 때문에 또 여기 이제 서부역이라고 불렸고, 그래서 이 서부역 뒤편은 좀 옛날로부터 계속 이제 낙후돼 있던 약간 이제 동떨어진 이 중심지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저층 주거 몰집지들 굉장히 많이 잘 깔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재개발이 압력이 굉장히 높았던 곳이고, 그리고 실제로도 재개발의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공재개발, 뭐 시프트 여러 가지 재개발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했는데, 이제 거의 대부분 선정되고 구역정되고 그런 이제 초기 단계, 그리고 뭐 혹은 뭐 시공사도 선정되고 뭐 이런 구역들도 있지만 전체가 지금 다 재개발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청파동 3가 이 부분이 지금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역세권 시프트도 했다가 뭐 공공재개발도 했다가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한 만큼 좀 소액으로 공략하기 좋은 적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옆 동네 그러니까 길만 건너기만 해도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좀 발달이 되어 있는 곳인데, 그 중에서도 일부분이 지금 노후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동안 재개발의 압력이 강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여기에도 계속해서 탈바꿈이 예고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씩 분석해보면 좋겠습니다. 저희 키포인트 3번째 살펴보시면요. 서계와 청파 이제 재개발 집중 분석입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네, 용산 재개발, 서울역부터 해서 이제 용산역까지 이제 양 사이드로 다 재개발이 되면서 이 남산하고 공원 사이도 재개발이 되는, 그 예전에 뭐 해방촌 비탈진 길도 재개발이 되는, 이제 전체가 다 재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역 왼편에 있는 이 서계, 청파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크게 보면은 여기 서계동, 그리고 청파동 1가, 2가, 3가, 원효로 1가, 2가, 3가, 4가입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전체가 지금 재개발로 도배가 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이 청파동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으로는 서계동 33번지 일대인데요. 여기 신속통합 재개발로 진행이 되고 있고 11만 제곱미터 정도의 이제 아주 큰 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 등 소유자 수가 한 1,800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향후에 이제 2,700세대로 거듭나는 그런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특징은 이 현황 용적률 인정의 최초 적용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현황 용적률, 이 부분은 뭐냐면 지금 현재 건물의 용적률이 이 법정 용적률보다 높더라도 그것을 감안해서 용적률을 계산해준다라는, 그러니까 재개발 됐을 때 용적률을 계산해준다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사업성이 떨어지는 그런 지역들, 이 사업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개발에 좀 힘을 주기 위해서 고안된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도 적용이 된 사례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조감도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도 여러 가지 재개발들이 시도가 됐던 곳입니다. 2020년에 공공재개발 했다가 또 탈락했고, 21년도에 또 신통에도 한번 탈락을 했는데, 22년도 12월에 2차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랬던 것이 25년도에는 정비 계획 수립하고 정비 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서 확실하게 2,700세대 좀 넘는 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는 또 주민총회를 했는데요. 또 주민총회 뭐 여러 번 거쳐서 이제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에서 좀 가까운 위치에 있는 서계동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바로 위쪽인데요. 좀 이 서계 신속통합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부지입니다. 청파동 1가의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역세권 활성화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역세권 활성화는 거의 대부분 면적 조건이 있기 때문에 면적이 좀 작은데요. 2만 제곱미터가 안 되고요. 25년 5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70명 소유자가 있는데 741가구로 이렇게 변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대가 작지만 워낙에
사방팔방으로 다 재개발입니다. 여기는 서계 신통이고 또 밑에 부분 이런 거는 청파 2구역 뭐 이렇게 다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작은 단지이지만 그 대단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이 일대가 다 그렇습니다. 일대가 이제 촘촘하게 다 아파트 단지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쪽으로 해서는 이제 2구역입니다. 청파 2구역. 네, 청파동 1가 예, 이고요. 토지증 소유자가 한 1,400명 정도가 되는데 82,000제곱미터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공재개발도 탈락했다가 그리고 또 이제 신통으로 뭐 진행을 했다가 21년도에는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요. 24년도 7월에 신속통합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900세대가 나오는 것으로 지금 말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곳이 바로 청파 2구역입니다. 네, 조감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파 1구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파 1구역은 좀 오래됐습니다. 청파 2구역이 있고 이쪽에 있는 곳이 청파 1구역입니다. 여기는 32,000제곱미터 정도가 되고요. 토지등 소유자가 420명 정도가 됩니다. 22년 7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23년도 2월 동의율이 이제 상당했습니다. 이런 동의율로 조합 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이렇게 조합 설립 될 때도 그렇고 뭐 선정할 때 이제 넣는 그런 동의율도 그렇고 잘 보시면 월등하게 높은 동의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구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역들은 비교적 좀 빨리 그리고 안전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646가구가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네, 25년 9월에는 대우건설 시공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루이리스 서밋으로 이름도 되어 있는 곳이 청파 1구역인데 이 일대에서는 가장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감도도 나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청파 3구역입니다. 예, 요런 모양을 또 이제 갖고 있는 모양이 조금 재밌게 생긴 청파 3구역입니다. 이 청파 3구역은 49,000제곱미터 정도의 면적인데요. 한 962명 정도 되어 있고요. 얼마 전에 신속 통합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작년 4월 달에 선정이 됐고, 여기서 이제 볼 점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24년 10월에 연번동의서가 나와서 그때부터 진구를 시작했는데 2, 3개월 만에 동의율을 이렇게 많이 봤더니 갑자기 순식간에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1,500세대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네. 이렇게 서계 청파 지역은 다 하나 둘씩 순차적으로 지금 재개발이 전부 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아파트가 됐을 때는 이제 완전한 대단지 형태의 아파트 군락을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서계 청파 쪽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훑어주셨는데요. 만약에 이게 완성이 된다면 굉장히 대단지가 된다라고 하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또 키포인트 체크해 보시죠. 서계 청파의 완성, 청파동 3가입니다. 저희 시작 전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청파동 3가가 지금 용산 쪽인데도 불구하고 수액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하셨거든요. 무엇 때문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청파동 3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청파동 3가는 이쪽에 위치를 해 있고요. 원효로 1가 바로 위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이 다 되는 동안 청파동 3가도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닌데 지금은 좀 구역계 조정도 한번 내려왔던 적이 있고 이런 재개발 저런 재개발 이제 역사가 좀 있습니다. 여기는 위치 같은 경우에는 남영역 도보 2분 거리 그리고 숙대입구역 도보 3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개발 형태로 다 가능한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권 활성화, 역사권 시프트, 그리고 뭐 도시 이제 새로 나올 도심 복합 개발, 그리고 뭐 신통, 모아타운 전부 다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뭐 여러 가지 재개발들이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23년도에 역사권 시프트 이런 부분들도 좀 추진을 하다가 조건이 좀 강화되면서 이제 무산이 됐었고요. 23년도 7월에 또 모아타운으로 재추진을 했다가 또 무산이 됐다가 또 다시 역세권 활성화로 뭐 구역계 조정하면서 이제 됐다가 25년 8월에 굉장히 높은
좀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그런 동의로 구청에 접수가 됐는데 구역계 조정 권고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잘 지금은 안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체적인 재개발 그림을 봤을 때 이쪽은 이제 재개발이 꼭 돼야 되는 그런 좀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재개발이 시도가 됐다라는 것은 주민들의 열기도 상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지가 워낙에 좋은 입지이고 또 여러 가지 재개발들이 잘 진행이 되는 그리고 뭐 현황 용적률 그 적용이라든지 그런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것도 제도적으로 좀 시에서 구에서 이제 밀어주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시기에는 여기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한 적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정치적으로 또 이 재개발의 결정권자는 이 서울시장이다 보니까 서울에 이제 재개발의 결정권은 서울시장이다 보니까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요 청파동 3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개발의 형태도 다 이제 적용이 될 수 있고 또 재개발에 또 이 압력과 당위성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좀 불안하다면은 이런 지역도 살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개발 처음에 뭐 시작할 때는 이제 동의율 이런 부분, 노후도 이런 부분도 이제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입로인데요. 우리가 재개발뿐만이 아니라 이 주택을 건설할 때,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들이 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도로, 기간 도로에 접하는지 접하지 않으면은 그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는 진입 도로의 폭이 얼마큼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아파트의 세대 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진입 도로가 하나인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들 그리고 2개 이상이면은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요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구역계 조정받고 하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진입로가 이제 잘 맞춰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재개발 들어갈 때는 요 진입로 부분도 생각하면서 구역계가 어떻게 될지, 도로에 어디가 접하게 될지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파 3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앞으로 우리가 좀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지 충분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지금 키포인트가 총 5가지인데 이제 4번째 키포인트 만나보셨고요. 마지막 키포인트 남겨놓고 있는데 역시나 호재 이야기 안 해볼 수 없는 게요. 용산이잖아요. 용산인데 뭐 서울역의 수혜도 받을 수 있고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수혜를 이제 양쪽에서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사님, 그렇게 된다면 도대체 이 두 가지의 수혜를 받는다면 어떤 도시로 바뀌는 걸까요? 네, 뭐 서울역부터 이 용산역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부분들도 뭐 지하로 들어가서 뭐 이 양쪽으로 좀 연계가 되게끔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또 서울역도 좀 대대적으로 이제 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좀 자연 친화적인 그런 모습으로 또 이제 바뀌는 부분들도 있고 정말 뭐 호재가 뭐 너무 많습니다. 또 서울역 부부 역세권 개발도 있고 용산 민족공원 그리고 국제업무지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서울역 그리고 뭐 용산 국제업무지구 용산 민족공원 이거는 진짜 10수년 전부터 너무나 많이 들으셔서 잘 알겠지만 강조하는 게 지나치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 호재로 다가올 수 있고 또 이러한 부분들은 업무단지들이 이제 더 들어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변화 이 환경이 변화된다라는 거 인프라가 좋아진다라는 것은 이 부동산 가격에 직결되는 그런 호재입니다. 일단 서울역은요 국가 중앙역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역도 좀 예쁘게 바꾼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제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 실제로 굉장히 이제 분주하게 공사되는 부분들도 크고 작은 공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아주 좋게 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서울역이고요. 예전의 모습보다는 조금 더 자연 친화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더 업무 단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역세권 개발들도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역은요 정말 오래됐습니다. 1900년에 경성역으로 개장을 하고 25년도에 준공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서울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부선, 경의선, 뭐 1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 이제 인천국제공항철도 여러 가지 그런 노선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GTX도 이제 앞으로 GTX도 일부는 개장을 했습니다. 여기 서울역은 하루 9만 명이 이용을 하는 그런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역은 이제 A 노선, GTX A 노선 그리고 이제 GTX B 노선. 여기 이제 B 노선도 이제 같이 들어오는 GTX가 2개가 들어오는 서울의 3개 노선 중에 3개 역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역, 청량리역, 그리고 삼성역 요 3개 중에 하나가 바로 서울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서울역의 GTX A는 일부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정 중앙에서 킨텍스 대곡 연신내 거쳐서 서울역까지 오는 것으로 지금 개통된 지가 좀 됐는데, 뭐 개통하고 나서 타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안 졌는데 바로 내려야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주실 정도로 굉장히 이제 획기적인 그런 열차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A 노선은 서울역부터 이제 이 수서까지는 28년도 정도면은 이제 완성하는 것으로 이제 개통이 될 예정인데요. GTX 중에서 가장 빠른 A 노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서울역은 지금도 뭐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 많이 몰리고, 하지만 또 부부역세권도 다 마무리가 되면 더욱 더 많을 것으로, 그리고 또 일대의 아파트들 재개발로 예쁘게 또 변모를 하면은 아주 새로운 부촌으로 탄생하기에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역 북부 역사권 개발 말씀을 드리면 부지는 3만 제곱미터가 좀 넘고요. 39층까지 최고 5개 동이 들어오는 곳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은 서울역 사람들이 9만 명이 몰리는, 하는 유동인구가 9만 명 정도가 되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컨벤션, 국제회의장, 전시장, 호텔, 판매 업무 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올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의 강남에 있는 코엑스를 좀 벤치마킹한, 그래서 강북의 코엑스라고도 불리고 있고요. 사업비가 2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미래 플랫폼 이러한 것을 이제 표방하고 있고요. 24년도 12월에 착공식이 있었고, 그리고 29년 준공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26년이기 때문에 정말 한 3, 4년 후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개장이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 조금 이 서울역에서 내려오면 이제 용산역이 있고, 용산역 쪽으로는, 이 왼편으로는, 이제 왼편 아래쪽으로는 국제업무지구가 있습니다. 이 국제업무지구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작년 11월에 이제 기공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해 또 임대주택 얘기가 나오면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요. 이 사업지가 크고 또 유후부지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지만 이제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이제 거대한 호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나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나대지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위치는 한강로 3가의 40-1번지입니다. 그러니까 50만 제곱미터 정도인데요. 평으로 보면 한 15만 평 정도이고요. 이 용산이라는 서울의 완전 중심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강하고도 가까운 곳의 중심에 있는 이렇게 15만 평이 유후부지로 있다라는 것은 대단한 호재입니다. 뭐가 돼도 굉장히 멋스럽게 뭔가가 지어질 수 있는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2007년도에 첫 추진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금융위기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자 해산도 하면서 장기간 중단이 됐었고요. 21년도에는 장기간 중단이 됐었는데요. 2021년도에 또 국제업무지구 개발 구상 발표를 하면서 다시 이제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시도 끝에 25년 11월 27일에는 이렇게 기공식을 가졌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가시화가 되어 있는 그런 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감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중심부에는
굉장히 높은 빌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일부는 화이트 존으로서 용적률을 1,700%까지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롯데 빌딩 같은, 지금 롯데 타워 같은 게 이제 여러 개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계획으로는 2030년이면 첫 기업 1호를 입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좀 빠르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4개의 구역으로 크게 4개의 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거기에 또 20개의 블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60%가 복합 영지고요. 한 40%는 기반 시설입니다. 그래서 워낙에 이 고밀의 그런 빌딩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도로망이라든지 그리고 공원, 녹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용지가 40%에 달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국제 업무종 그리고 업무 복합 이렇게 업무 복합, 그리고 그 바깥쪽으로 업무 지원, 그리고 중간 쪽으로 복합 문화, 이렇게 4가지의 존으로 형성이 되는데요. 가운데일수록 높은 그런 건물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80에서 100층 내외가 들어오는 중간, 그리고 밖으로 나갈수록 이제 좀 완화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쪽에 이제 롯데 타워 같은 그런 빌딩들이 여럿이 들어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용산의 큰 호재는 이 민족공원입니다. 이 한국판 뉴욕 센트럴파크라고 볼 수 있고요.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90만 평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예전에 이제 미군 부대가 주둔했던 그런 부지인데 다 나가고 이제는 순차적으로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공원과 이제 다양한 복합 시설, 뭐 박물관, 뭐 이러한 부분들도 들어옵니다. 남산공원 하고도 이제 연계돼서 쭉 이제 녹지축을 통해서 이제 한강을 넘어서까지 그런 녹지축도 구축이 되어 있는 계획이 되어 있고요. 27년까지 뭐 단계적으로 완성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제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제 순차적으로 좀 이제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뉴욕의 센트럴파크 사진입니다. 녹지가 이렇게 아주 크게 있고요. 인근으로는 이제 고가의 아주 이제 초고가의 이제 아파트들도 이제 빌라 같은 개념의 그런 집들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 이제 뉴욕이고요. 그 한켠으로는 이제 마천루들이 있어서 업무단지들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용산 민족공원도 보면 그러한 느낌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공원이 있고 또 옆으로는 국제업무지구가 또 연결이 돼 있어서 굉장히 이제 마천루들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인근으로 해서는 다 이제 재개발이 되는데, 우리 서계청파로 본다고 하면은 이쪽이 서계청파 위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재들, 뭐 녹지가 많아지고 또 업무 빌딩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주위의 인프라들이 새롭게 바뀌는 그런 호재들이 가득한 곳이 이 서계청파 일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정말 멋들어진 그런 새로운 부촌으로 아주 거듭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네, 오늘 용산 쪽, 서계청파 쪽 훑어봤는데, 용산 쪽임에도 불구하고 소액 투자가 가능한 청파동 3가를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전반적으로 또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이렇게 용산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궁금하신 부분은 오프라인 자리에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님, 용산 외에도 또 다른 지역도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재개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진행도 뭐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이 서울에는 빈 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이제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여야 합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재개발들이 좀 규제도 완화가 되고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는 투자용으로는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주를 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파트 사기 정말 힘듭니다. 집이 뭐 지방에 하나 있더라도 이제 사기가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고, 또 대출도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만큼 지금은 재개발, 빌라, 아파트가 되는 그런 빌라를 소액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집중해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율 적용 시 주택 산정 제외라는
그러한 특례도 있기 때문에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투자금이겠죠. 그래서 투자금별로 어디를 투자하면 좋은지 그러한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2억대로 이 청량리 역세권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삼존동 재개발로는 이제 강남 지역에서 굉장히 핫한데 그러한 지역들도 뭐 말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 청파동 3가 이런 부분들도 한 3억대 투자가 가능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문의사항은 022638-3963번과 샵 3989번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랄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